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쟁점 토론 강경식입니다. 저가 관광과 오버 투어리즘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주 관광의 위기, 큰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쟁점 토론은 오늘부터 5부 연속으로 지난 50년의 제주 관광을 성찰해보고 제주다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주관광대학 신황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이누리 편집인 양성철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주환경연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1978년 이제 중궁 관광단지 개발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40년이 됐는데요. 제주가 그동안 이제 관광을 중심으로 제주 경제를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제주인의 그 삶과 일상에서부터 제주 그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관광이 영향을 주었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제주 관광을 이제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먼저 긍정적인 평가 우리 교수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주도 관광은 1970년 중반부터 예. 시작했다 볼 수가 있죠. 그 당시는 당연히 중앙 정부의 주도하에 어떤 관광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어떤 지역 주민의 소득보다는 일단 네.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어떤 외화 소득에 더 중점을 두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단 지역 주민의 이익과는 좀 네. 이렇게 괴리되는 면이 있었고,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관광으로 인해 가지고 네. 오늘날에 와서는 그 제주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찾고 있고. 어떤 정부 주도의 어떤 관광에서 이제는 뭔가 지역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관광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다는 부분, 네. 그런 긍정적인 부분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이 다양화됐죠, 그죠? 우리가 그 1970년대에는 주로 일단 1차 산업이 일단 주로 일단 집중적이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관광을 통해 가지고 어떤 관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면서 최근에 우리가 일단 화장품, 힐링, 마이스 등 여러 가지 산업이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세 번째는 당연히 일단 인구 증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과거에 한 10년만 하더라, 15년 전만 하더라 50만 인구였는데 최근에는 한 70만 정도 인구, 그다음에 어떤 1,500만 명 어떤 관광 시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구의 어떤 증가가 어떤 제주의 어떤 지역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긍정 측면이다 그러면은 어떤 외부 세계하고 우리가 섬하면 상당히 폐쇄된 공간인데 어떤 관광을 통해 가지고 외부 세계가 개방화됐고 이를 통해 사람이 들어오고 어떤 문화가 들어오고 정보가 들어오고 어떤 자본이 유입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양성철 기자님은 어떻게 긍정 평가를 하고 싶습니까? 긍정적인 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영어교육 도시의 사례인데 제가 아는 지인의 얘기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뭔 건물을 하나 짓고 계신 분인데 건축주는 이제 제주도 사람입니다. 거기 현장 소장은 제주도 말을 해요. 지나가시는 분은 영어를 해요. 그 건물을 짓는데 공사를 하시는 분은 중국어를 해요. 참 한 단면으로 좀 보입니다. 한 단면. 이게 상당히 글로벌화됐다고 해야 되나? 상당히 이제 국제화됐다고 생각해요. 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제 좀 나중에 더 이어질 얘기가 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제주도가 과거의 제주도에 머물지 않고 상당히 개방화되어 있는 면은 맞는 것 같다. 이 생각까지는 좀 듭니다. 예, 우리 홍영철 대표님. 네, 저도 역시 긍정적인 면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제 말씀하시라니까 어쨌든 총량적으로 경제 총량적으로 커진 거는 사실인데 GDP 측면에서 17조 가량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관광이 차지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도민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감귤이 1위. 이런 현실, 관광 산업이 이렇게 비대하게 성장했다 하지만 그런 것이고 제주도에 지금 91년도에 제도개발특별법 이후에 30개 골프장이 지금 만들어서 운영 중이고요. 큰 관광 단지들도 섭지코지를 비롯해서 많이 생겼고 인구 유입도 많아졌고 이런 면들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외형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반면에 그 그늘도 만만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패널 분들께서 긍정적인 면을 얘기했지만 또 부정적인 그런
그런 면들도 상당히 이제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그런 부분 우리 예, 신 교수님. 예. 우리가 제주 관광의 지금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일단 중앙 지방 정부 일단 예. 주도에 일단 관광 개발이 이루어졌죠. 상당히 정치적 논리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죠. 당연히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그런 뭔가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 예. 위한 어떤 그런 임팩트 있는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어떤 그런 뭔가 어떤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쪽보다는 뭔가 어떤 성과를 어떤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쪽에서 일단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어떤 환경, 어떤 지역의 어떤 문화, 어떤 지역의 이익과는 좀 더 많이 동떨어진 예, 그런 쪽에 좀 무리한 그런 뭔가 어떤 개발들이 좀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상당히 지금 우리가 관광이 일단 활성화되고 그냥 우리가 뭐 우리 스스로는 상당히 글로벌 관광지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도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예, 별로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실망이 좀 크거든요. 예. 뭐 그런 쪽에서 우리가 뭐 특히 우리가 중문 관광단지 그 이외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단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건설하고 실질적으로 또 외부 일단 투자들이 와가지고 일단 사업을 했지만은 그 이익들이 이렇게 별로 또 도민한테 이렇게 돌아온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 예, 그런 실망. 세 번째는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는 관광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단 많은 또 우리가 또 자본이 일단 들어왔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예전에는 투자자와 어떤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관계에 따라 가지고 지역 주민들 간의 그러니까 이제 갈등의 어떤 그런 꼴 이런 뭔가 또 심화되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좀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홍영철 대표님은 더욱더 이제 제주 관광에 좀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 관광 수익이 역외 유출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어쩌면 이게 국가에서 맨 처음 제주도를 관광지로 생각할 때 국가에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주도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어떤 이익, 수익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고, 근데 사실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제주도의 경관, 제주도다운 경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 이런 걸 많이 느끼십니다. 특히 이 대규모 관광 개발 같은 경우는 경관이 좋은 곳, 그 제주다운 경관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이 주로 이제 타겟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곳이 집중 개발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목장이라든지 섭지코지라든지 송악산이라든지 이런 중문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런 대규모 또 헬스케어타운 같은 경우도 서귀포 전체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좋은 입지에 개발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제주 고유의 경관 가치를 잃은 것, 이건 제주도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민들로부터 되게 많이 그 아쉬움과 그리고 안타까움 이런 걸 낳고 있고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 게 현재의 제주라고 봅니다. 우리 양승철 기자님은 우리 도민의 삶의 질 이런 측면에서 평가를 좀 해보시죠. 갑자기 평가를 해보시죠 해서 뭐 제가 온당한 평가가 되겠습니까만 30년 전에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제주공항에 가서 그러니까 묻지방의 대학을 다니고 있었었는데 제주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는 거 간단했죠. 아주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이제 뭐 예약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항에 가서 아무 때나 적절한 시간대에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갔거든요. 오는 것도 뭐 그렇게 했고요. 지금 그러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북새통이죠. 공항에 가면 뭐 연간 1,500만 명 관광객이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합치면 벌써 3천만 명이 되어버리는 셈인데 그런 부분 또 하나 참 교통체증 때문에 시달리신 분들 우리 도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45만 대의 차량이 이제 굴러다니고 있으니 오죽할까 싶기도 하고 역시 한 20, 30년 전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던 그 단계와 비교해 봤었을 때 우리 도민들은 과연 행복해졌나? 정말 내 삶이 더 윤택해졌나?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만만치 않죠. 지금 제주도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정작 실수요자들은 우리 도민입니다.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결혼도 하고 자기 집도 마련해야 되고 하는데 제주도가 전국에서 인건비 수준이 좀 열악합니다. 어떻게 집을 마련합니까? 어떻게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자기 이렇게 출퇴근을 해야 되고
모든 곳에 만만치 않는 정말 불편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네. 이 현실이 이게 정말 우리가 잘한 건가라는 그런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많이 삶이 불편해졌습니다. 많이 불편해졌어요. 예. 그러면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문 관광단지 이야기도 나왔지만 우리 제주의 관광이 사실 이제 대규모 단지 위주로 그죠? 어떤 정부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발이 어떤 애초부터 품었던 문제점들 우리 심 교수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문 관광단지는 그 아마 우리 제주 관광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주로 제주도민들이 어떤 우리가 농사 아니면 주로 감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 어떤 주력 산업이었는데 관광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어떤 중문 관광단지를 어떤 시작으로 일단 나타나죠. 근데 좀 아쉽게도 중앙정부가 어떤 그 제주도의 어떤 그 도민들의 어떤 그 경제적 여러 가지 뭐 어떤 삶의 어떤 질보다는 어떤 우리가 그 당시에 필요한 그러니까 외화를 일단 벌어들이는 데 일단 목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투자의 방향 자체가 그 당시는 우리가 뭐 관광이라는 게 단지 일단 보는 관광이었고 또 외국인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런 쪽에서 당연히 숙박시설 그리고 그 당시는 또 일본인 관광객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인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뭐 골프장 뭐 그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보게 되면 중문 관광단지는 단지 일단 숙박, 베드타운이라는 그런 가지고 오면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당시 좀 더 우리가 지역 산업과 연결해가지고 어떤 지역 어떤 그런 경제 연관해가지고 그 단지 내에 어떤 그런 관광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관광 시설, 어떤 컨텐츠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게 활성화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지역의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양상철 기자님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제일 큰 규모는 중문관광단지로 볼 수 있겠죠. 예. 개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대규모 관광단지를 사실 뭐 제주도민들이 의지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된 게 아니잖아요. 정부의 시책 사업이었고 뭐 결국은 제주도는 따라가는 면에 해당하는데 지금 제주도가 관광 개발하고 있는 이 방식이 이제 어느 모델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나?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급한 관광지 모델 사례를 우리가 좀 많이 참고한 것 같다. 예를 들면 호주의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유럽의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뭐 스위스의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군데의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에 보면 이제 겐팅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겐팅 아일랜드 하나 이제 이 고원 하나를 통째로 리조트로 만들어서 뭐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맨 위에 이제 카지노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만드는 곳인데 뭐 잔인한 건 뭐 안 한 것 없죠. 그냥 싸그리 깡그리 부수고 거기다가 위락 시설을 만드는 방식인데 제주도 전역을 한라산을 정점으로 한 하나의 한라 산맥에 따른 제주 섬이다라고 놓고 보면 이 작은 규모의 말레이시아 겐팅 아일랜드 하던 방식을 제주도 전역을 확대해서 꼭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게 하면 다만 지금 저 백록담 정상부만 제외되었을 뿐 그렇게 다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남을까? 많은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홍영철 대표님, 우리가 1990년대부터입니까? 우리 특별법이 제주개발특별법에 의해서 94년이죠. 네. 종합계획. 세계의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요 계획을 쭉 추진하면서 제주도가 사실은 이제 어떤 단지 위주의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난개발이라든가 환경 파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단지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관광 개발을 한 이유는 저는 이 관광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 왔고 어떤 여행을 떠나면은 그 여행지에서는 일탈을 꿈꾸는 그러니까 이른바 전도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단지를 만들고 그게 왜 제주도냐 했을 때 제주도는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확대되고 이게 전파되는 것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1963년도부터 자유항구 상인이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 집중돼 있던 것들은 그런 제주도가 갖고 있는 어떤 숙명적인 섬이라는 조건 때문에
정부가 선택됐고 그중에서 단지라는 것들은 그런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그 때문에 제주도도 상당히 많은 어떤 사회적인 영향들을 겪었습니다. 사실 그건 돈으로 양적으로 계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가 91년도 제주도개발특별법 할 때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민 주체 개발 그리고 개발 이익 환수 이런 얘기가 나온 것들은 결국 그동안의 관광이라는 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삶이라든지 소득 향상이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사실 국가 경제에 입하지 않은. 예. 근데 그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국제제도시 종합계획도 사실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라는 게 중문관광단지랑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거기 카지노 들어가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 법인세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이런 구조,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돌아오지 않는 구조, 이런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현재도 네.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 교수님, 우리 단지 위주의 이런 그 관광단지 개발 과연 어떤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좀 더 근데 말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전 세계 우리가 뭐냐 관광 개발 특히 섬을 중심으로 일단 보게 되면은 그 부분은 어떤 간에 우리가 그 어떤 간에 섬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하나 일단 그 또 공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런 뭔가 어떤 그 경제 환경 속에서 당연히 뭔가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을 뭔가 또 올리는 쪽에서는 뭔가 어떤 그 자체의 어떤 토착점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 물론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단 외부에서 일단 자본을 또 유치를 해야겠죠. 그러면 일단 빠른 시간에 그냥 이렇게 그 어떤 그 관광 개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일단 크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섬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거의 유사한 그런 방식으로 일단 그 관광 개발을 해 나가요. 그냥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그 섬이란 공간에 있는 그런 구성원들 자체가 어떤 관광에 대한 뭔가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 반면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공간에 대한 그런 뭔가 어떤 경제적인 뭔가 어떤 타당성, 어떤 경제 이익을 충분히 일단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일단 뭔가 그 어떤 그 관광에 대한 인식이라는 부분에서는 투자자가 앞서기 때문에 또 지방 정부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적은 비용을 갖고 어떤 뭔가 투자를 이룰 수 있는 뭐 그런 뭔가 어떤 그런 뭔가 서로 이익의 상충점들이 대부분의 섬들이 어떤 그런 뭔가 대규모 어떤 그 단지 어떤 개발을 통한 관광 사업을 활성화를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뭔가 생각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단지 위주 개발 중에서 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그런 단지들 뭐 한두 군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예가 지금 그 섭지코지. 예전에 그 보강이 이제 그 도유지까지 포함된 땅을 이제 사들여서 개발을 하다가 또 되팔아 가지고 뭐 관광이 아니죠. 이제 수익까지도 이제 다시 내고 또 이제 건강 사회화 문제, 또 지역 주민들 이제 통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뭐 송악산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홍영철 대표님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뭐 섭지코지는 아시겠지만 보광이라는 회사가 그 과거에 편의점 했던 패밀리마트 그런 회사인데 거기가 원래 성산포 해양과학단지라고 해가지고 그 구상 자체는 사실 지금처럼 호텔들만 있고 이제 그 하나의 그 수족관 하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의 소득 문제들도 많이 고려했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자본에 유리하게 이게 계획들이 자꾸 바뀝니다. 지금 그 성산포 그 섭지코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이런 것도 보광에서 계속해서 이 주차장을 달라. 그 해녀들은 어디로 다니냐 하면 반대쪽으로 돌아서 가라. 뭐 이런 실랑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오삼코리아 얘기도 나오셨는데 이 투자진흥직으로 해서 보광은 계속해서 이제 세금들을 감면받고 그랬는데 그 감면받은 것 땅의 일부를 다시 중국 자본인 오삼코리아에 팔았는데 그 땅도 투자진흥직으로 지정돼 가지고 또 법인세도 감면받고 다 취득세 뭐 이런 게 다 감면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게 제주도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결국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개발들 이런 개발들에 유리한 그런 조건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 이게 현재 이제 매우 슬픈 일이고 섭지코지가 누구도 그렇게 변한 거에 대해서 이게 잘 변했다 하시는 분들 제주도민들 없을 겁니다. 지금 송악산의 유우선 타운 개발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양성철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거는 자꾸 이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역시 저도 격세지감을 좀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한
대략 20년 전에 송악산은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받습니다. 1999년 12월 말인데 지금 이제 뉴오션타운 개발과는 조금 더 좀 거친 개발이었죠. 거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참 무모한 개발 사업 승인을 받는데 우금민 지사 시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지금 이 송악산 관광지구는 이제 송악산이 바다에서 이제 수상 분출해서 올라와서 제주 본섬하고 이렇게 몸을 합친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송악산에 따라붙은 유원지 지구가 있고 올라온 이 송악산이 있는데 지질학적 가치로 세계적인 이중 화산체 구조의 화산학의 교과서 같은 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제주도민들도 이 산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당시 99년 12월 말에 개발 사업의 내용은 지금 현재 뉴오션타운 이 유원지 지구입니다. 요 사면에 개발하고 있는 이 개발이 아니고 송악산 안에 바로 들어갑니다. 절대 보존 지구를 6만 톤의 흙을 절성토해서 호텔, 콘도, 레저 시설 짓고 그다음에 곤돌라가 돌아가고 이런 사업입니다. 정말 무지몽매한 개발 사업인데 이게 또 도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고 저도 그때 그 당시 중앙언론사에 재직하던 시절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대정읍내에 제 이름이 현수막까지 걸린 적이 있습니다. 많이 욕먹었죠.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도 안 그러시대요. 이제 보니까 좀 이제 지켜야 될 자연자원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눈을 뜨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점에서 좀 희망을 좀 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당시는 정말 그 환경단체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개발업자하고 상당히 갈등도 심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까지도 이제 걸리고 상당히 좀 했었는데 자 그런 사례만이 아니고 지금 그 JDC 우리 그 공기업인 이제 JDC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 지금 현재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리라든가 헬스케어 타운이라든가 신화역사공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금 도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우리 홍경철 대표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도민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니까 덧붙일 얘기는 많지 않은데요. 어쨌든 신화역사공원의 문제를 보면 사실 헬스케어 타운이나 이런 부분들 도민들께서 잘 가보시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들 건데 헬스케어 타운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거의 이제 사업이 중단된 채로 흉물이 돼가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신화월드도 이제 가보면은 거의 이게 언제 망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이게 왜 이 사업자가 사업을 했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예래동은 아시겠지만 여기 대법원 판결 때문에 토지를 수용한 게 무효고 사업 계획 자체가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났고 최근에는 그 토지 수용한 사람 첫 번째 소송을 낸 사람이 토지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대부분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지금 시점에 와서 심각한 어떤 이 문제, 그러니까 이 귀결이 되게 안 좋은 상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 도민한테 어떤 문제로 다가올 것인가 이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예상조차 하지 않는 그런 단계인데 또한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오수역류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문제점들이 지금 하나 둘씩 크게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총체적으로 이런 우리 개발 사업들의 문제점들을 진단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바로잡지 않으면 이후에 도민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크겠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은 지금 그 헬스케어 타운의 녹지병원 같은 경우는 면허 취소가 됐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르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일반적으로 그 투자자들이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통 그러니까 도에 당장 관청에 그 사업 계획서를 내줘 보면 초기 사업 계획서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일단 그 제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냥 좀 그 매혹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게 되면은 물론 기본 여러 시설 들어가지만은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을 뭔가 어떤 같이 그냥 공유할 수 있는 쪽에 어떤 그런 뭔가 그 내용들 그 이외에가 고용 창출의 얘기 등등 상당히 매력적인 게 많죠. 근데 그 승인을 하고 막상 그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초기에 냈던 사업 계획들이 예. 내부 어떤 자체 여러 가지 수익성 어떤 그런 판단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사업 내용이 변질되는 경우가 상당히 예. 많이 있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사업들이 문제가 좀 많이 나타나 보고요. 예. 아까 그 신화월드는 제가 조금 다르게 봐요 지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싱가포르 가면 우리가 그 마리나 베이 샌즈 그다음 리조트 월 센토사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단지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일단 그 내용도 당연히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 그 수준의 어떤 로컬 어떤 브랜드가 아니고 일단 글로벌 수준의 일단 프리미엄 브랜드가 일단 그런 관광 사업 들어온다 그러면은 네. 이 부분은 뭔가 상당히 우리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단 우리가 좀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근데 물론 현재 상황을 우리가 일단 보고 있는데 지금 보카리 리조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특히 1급 호텔이 일단 들어가 있고 그 이외 여러 가지 일단 그 우리가 뭐 에버랜드와 같은 그런 테마파크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일단 뭐 카지노 문제, 일단 마이스 등등 해가지고 어떤간에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세계적 수준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방문객들을 유치하자는 쪽에 그 포커스를 둬가지고 일단 만들어졌고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현재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일단 거기 오너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 단지의 어떤 그런 뭔가 그 개발의 개념하고 복합 리조트는 우리가 좀 다르게 봐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복합 리조트 내용이 우리가 계획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글로벌 수준의 어떤 그런 관광 사업들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양 기자님 지금 JDC가 부동산 개발 권한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왜 드러난다고 보십니까? 그 제가 조금만 이어서 좀 얘기를 좀 하면요. 이게 그 제주도 내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단지형 개발이 문제다라는 기보단 누가 지금 개발하고 있느냐 좀 이거를 좀 염두에 뒀으면 좀 좋겠는데 사실 지금 거론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이 보면 사실 공공성을 띄어야 될 단지였는데 사실 공공성을 띄고 있질 않죠. 사실 지금 이제 헬스케어 타운이든 뭐 예래휴양용 주거 단지든 뭐 갑자기 제주도에서 나온 기획이 아닙니다. 뭐 제주도에서 이렇게 내생적으로 요구했던 사안도 아니고 갑자기 어느 하늘에서 순간 뚝 떨어진 국제자유도시가 출범을 하면서 정부에 의해서 그 당시는 홍가포르 프로젝트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이제 뭐 벤치마킹 하겠다면서 난데없이 떨어진 여러 선도 프로젝트, 핵심 프로젝트, 뭐 전략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서 생겼던 것들인데 과연 그 곳들 곳곳마다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 제주도에 무엇을 남겨주고 있나? 아마 그나마 그중에서 조금 제주도에 많은 연관성을 그나마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첨단과학이란지하고 영어교육도시는 굉장히 좀 미치는 파급 효과는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봐보면 신화역사공원 하나는 사실 그때 건 내부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요구해서 추가된 기획성이 좀 있습니다. 홍 대표님이 계셨었던 그 당시 참여환경연대 쪽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말했던 그 부분인데 지금 그 신화역사원에 가보면 신화 없습니다. 역사 없습니다. 그냥 리조트만 있어요. 그냥 놀이시설 있고 호텔 있고 콘도 있고 여기 무슨 신화가 무슨 역사가 있냐.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민주체 개발, 도민이익 환수 뭐 이런 것들은 다 모두 형용화돼서 다 먼지처럼 이미 다 사라져 버렸고 우리는 참 이렇게 방송에서 이 말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쭉정이로 좀 전락해 가고 있다. 대단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자괴감을 들어야 하는 그 상황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대규모 단지 개발을 통해서 이 정부나 JDC가 가려고 했던 거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외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뭐 투자진흥지구도 지정하고 해서 많은 세금 감면 혜택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JDC의 그 계획이 성사되려면 앞으로도 그 말대로만 가려면 앞으로 한 50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외자 민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순방향으로 어떤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홍영철 대표님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신화역사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사례를 두고 얘기를 해보면 신화역사공원이 맨 처음에 이게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테마로 해가지고 어떤 제주다운 어떤 이 관광 자원을 만들고자 제안이 됐고 그런데 결국 뭐 지금 들어서는 국제자유 종합계획에 의해서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 핵심은 카지노입니다. 네.
저는 아까 뭐 신화역사공원이 제대로 될까 따진 거는 카지노가 안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제주 도민의 이익과도 동떨어지고 제주도다운 관광 자원도 아니고 사실 거기 곶자왈 지역이었는데 곶자왈의 경관 다 사라지고 결국 거기에 나중에 흉물이 되면 이건 누가 떠안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그동안 관광 개발이 어떻게 보면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 사업자에 가장 유리하게 사업자가 바라는 대로 제주도에서 어떤 이 이니셔티브를 주도권을 쥐고 이런 것들을 사업자한테 강제하고 이렇게 해낸 게 아니고 그냥 사업자한테 그냥 돈만 가져와라. 뭐든 해도 좋다. 신화역사공원도 맨 처음에 이제 계획들을 대거 수정했는데 대부분 다 분양형 숙박시설로 전환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업자의 최대 이익을 가져가는 국제적 종합계획하고도 안 맞는 그런 계획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주도정은 그동안 오로지 투자 유치, 얼마나 돈을 이제 갖고 왔느냐, 이것만 따졌던 것이고 도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도민들의 수익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봤던 게 원인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에 뛰어든다거나 어떤 투기성 자본 뭐 그런 부분들까지 들어와서 사실 2호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공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주도에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뭐 모두를 이렇게 몰아세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사실 천민 자본도 있지만 선량한 자본도 많이 와서 사실 제주도에 어느 정도 미래를 담보하고 계셨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를 내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뭐 하는 건 좀 곤란하지만 안타까우면 그런 투기성 자본들이 노리는 이전 투구의 장 또는 아주 이제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는 이 제주도 현실이 좀 슬프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 평범한 제주도민들이 우리가 필터링하거나 우리가 방어할 능력의 기재는 없습니다. 사실 제주도정이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판단과 검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놓고 보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천민 자본들이 제주도에 많이 등장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자연경관 보존 뭐 파괴 개발 뭐 이런 것 개발과 보존의 어떤 대척점 대립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합니다만 사실 해외 사례들을 이렇게 가보면 저급한 관광지일수록 보존해야 될 자원을 파괴하면서 개발을 합니다. 시멘트 위주의 개발을 하고. 하지만 선진 관광지로 갈수록 보존할 자원을 자연을 자신들의 자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자원을 왜 죽입니까? 이 자원이 있어야 오히려 고객들이 올 수 있고 고객들에게 무엇인가 자기들의 특장점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캐릭터인데 그런 면에서 제주도정이 좀 과거에 좀 무능했던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공공성을 살린 제주적인 특성을 살린 그리고 제주의 문화와 자연을 살린 그리고 제주 안으로 이득이 귀속될 수 있는 철저한 시건장치 마련을 좀 해야 된다. 네. 우리 신 교수님, 그동안의 제주 관광정책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까?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에 그 우리가 어떤 그 제주 관광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오늘날 또 우리가 뭐 도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 과거에 우리가 일단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일단 제주도정이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오늘날 와서는 일단 너무 이렇게 지금 많이 관광 유입이 되고 또 투자가 일단 많이 일단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단 우리가 오늘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그 과거를 보게 되면은 그런 준비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가 기억하는 15년, 20년 전이 20년 전인가요? 그래서 제주도 우리가 일단 그 관광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그 보존하는 지역,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그런 뭔가 같은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었죠. 하지만 또 지사가 바뀌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서 일단 그런 뭔가 어떤 제도들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진짜 도민의 합의를 가져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관광 개발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일단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제도 반영이 되고 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덜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아쉽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말씀했는데
이미 우리가 그 제주도 관광 우리가 50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미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이외에 그 선진 관광 도시들 같은 관광이 굉장히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미 그런 도시들도 우리와 비슷한 그런 뭔가 과정을 거치면서 관광 개발이 됐고 관광 그런 산업이 발전이 된 부분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나타났던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좀 미리 좀 학습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좀 방어할 수 있었는데 그런 뭔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제주도 관광에 일단 지금 계속되는 문제가 된 저가 관광이죠. 예. 그죠? 저가 관광. 이 부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관광 어떤 시설 공급이 과잉되는 쪽에서 문제도 있지만은 여행 시장을 뭐냐면 우리가 일단 진입을 그러니까 아무나 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쪽에서 방치했다는 부분이 있죠. 예. 우리 홍영실 대표님은 그간의 제주도의 관광 정책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평론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네, 뭐 실제로 이게 제주도에 관광 정책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주도의 그 특성과 제주도의 장점을 잘 살린 관광이라 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 장점 하나는 땅값이 싸다는 거를 장점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제주도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제주도는 1차 산업이 강한데 1차 산업의 그런 경쟁력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6차 산업 얘기는 예전부터 했는데 사실 6차 산업이 사실 우리 면세점, 공항 면세점만 가더라도 제주도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면세점까지 다 그쪽 지역의 상품들만 갖다 놨습니다. 명품 안 갖다 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지역의 생산물 이런 것들을 부가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결국 뭐 도민이 자본이 없다 이런 것도 도민이 자본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고 그런 것들을 키워서 가야 되는데 그것들과 완전 유리된 그냥 전적으로 외부의 자본에 의지하고 외부의 자본의 입맛에 맞는 그런 개발 국가는 사실 상관없거든요. 누가 개발을 하든 많이 세금만 내면 되니까 그런 점들이 사실 제주도정이 그동안 이 부분의 중심을 못 잡으면서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라 해야 되는데 그냥 국가 시장에 끌려가고 성과만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양승철 기자님, 우리가 이제 민자 외자 유치를 해가지고 이제 투자진흥 제도를 이제 강력하게 이제 시행을 했고 또 부동산 투자 이민제 이것도 좀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어떻게 잘 시행이 되고 있는가요?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뭐 이제 사실상 이제 유명무실해졌죠. 사실 이제 거의 시효가 지난 제도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개정된 내용으로는 몇 가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투자진흥지구 또는 뭐 이런 거 감면이 이제 안 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또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그 점에 앞서서 제가 조금 더 이걸 좀 부연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제주도의 관광 정책 공감합니다. 제주도에 정말 관광 정책이 있었나? 뭐 저도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마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제주도에서 국제자도시 개발센터가 좀 전 많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조직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제주도의 관광 정책에 어떻게 보면 대명사격이자 진두지휘기관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사실 제주관광공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두 기관을 한번 제가 조금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제주관광공사가 아니라 제주관광진흥청이었어야 됐다. 그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제주미래지원청이어야 됐겠다라는 그 결론부터 좀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개발센터는 벤치마킹했던 곳이 오키나와의 사례입니다. 오키나와의 동일한 조직을 가서 보면 내각부 산하기관인 오키나와 총합사무국입니다. 그러니까 내각부는 총리실이죠, 일본에서. 총리실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각 부처가 오키나와 현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지에다가 종합지원청 형식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개발센터는 돈 벌어야 하잖아요. 부동산 팔아야 되고 콘크리트 발라야 되고 그다음에 면세점 빨리 수익금 남겨서 직원들 급료도 줘야 되고 좌우전 계속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불도저가 가야 되고 제주의 미래와는 거리 먼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만하고 이제 깔 만큼 깔았으니 그만하고 제주의 미래를 지원하는 제주도를 돕는 총리실 산하의 기관으로 격상이 되어져서 오히려 제주도를 도와야 된다. 그 반대로 지금 제주관광공사 지금 최근 비상 상황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직원들 무슨 수당도 좀 깎고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관광진흥청으로서 여러 가지 공무원 인력을 늘리지 말고 여기에 특수법인 형태 또는 공사를 만들지 말고 여기에다가 직원들 보강을 해서 우리가 공적인 돈을 투자해서 제주의 관광 진흥에 더 투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우리 신 교수님, 그 서두에 저희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관광주 수입이 한 7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그 대규모 단지 개발을 통해서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그 뭐 대규모 단지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일단 그 저희 도민들에게 일단 주어진 이익은 별로 없는 걸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시대의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과거에 우리가 지난 관광 50년 그 시간 속에서 저희도도 어떤 간에 섬해라는 어떤 그런 경제의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어떤 외부와 어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경제의 어떤 파이를 늘리는 쪽에서 외부 자본이 필요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지금 투자자, 요즘 보면은 상당히 여기 저희도 투자한 사람들이 오히려 뭔가 상당히 뭐냐면은 뭔가 참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과연 누가 일단 자초를 한다 보게 되면은 그거는 투자자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뭐냐면은 투자자를 받아들인 어떤 제주의 또 행정이든 문제가 있거든요. 만약에 미리 일단 상장에 검증을 하고 어떤 제도 기준을 가져가지고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일단 그걸 뭔가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근데 이런 부분이 일단 방치되다 보니까 현재 이런 문제들이죠. 뭐 그런 쪽에서 앞으로 우리가 그 대규모 일단 그 단지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안 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그 문제점을 어떤 제도로 보완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떤 그 선순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주 관광의 환경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홍영철 대표님은 대규모 단지 개발이 도민들에게 남겨진 과제들.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의 패턴이나 패러다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 봅니다. 그 어떤 부분적인 개선이나 이런 걸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단지형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뭐 중문관광단지 할 때부터 그 베린내 마을 주민들을 내쫓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주의 고유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관광이라는 것도 결국은 제주도의 가치를 살리는 방향에서 돼야 되는데 지금 단지형 개발이라든지 이런 외자에 의존하는 그 외국 자본 지금 국제자유도시에서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자본이 왔다 갔다 하려면 자본의 입맛에 맞는 데라 해야 되거든요. 국제제도시라는 그런 기조하에서는 결국 이 관광도 지금 상황에서 크게 달라질 거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의 비전들을 세우고 제주도가 어디 환경을 중심 가치로 하는 그런 도시로 갈 것인지 그런 기조 하에서 어떤 관광이라는 것들도 좀 지금 없애버릴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이 제주도의 중요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주의 가치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의 방향 이런 것들도 도민이 좀 새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단지가 주는 그동안 단지형 관광 개발이 주는 교훈이었다. 우리 양승철 기자님 못다한 말씀과 함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주에서 이 단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개발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습관적으로 지금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입니다. 하물며 삼다수 물을 만들어내는 공기업 이름도 제주지방개발공사입니다. 왜 개발이라는 단어를 왜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선진관광지로 갈수록 해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드웨어를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고민해야 될 때다. 그리고 진작했어야 된다.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 사실 이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이 잘 닦인 도로, 높은 건물, 잘 포장된 여러 가지 놀이시설 그거 보러 오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다른 주제에서 많이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만
정말 제주다운 것을 만나러 그 제주답다는 것은 사람도 있을 테고 문화도 있을 테고 뭐 민속도 있을 테고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서 그 개발이라는 단어는 이제 개발은 뭐 디벨롭먼트를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갖다가 좀 개발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프로모션, 지능이란 단어가 이제 제주도에서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 짤막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75년대 관광을 시작했죠. 예. 아마 그 당시에 아마 그 관광을 그 사업을 하고자 했던 분들, 지금은 다 이렇게 은퇴를 해가지고 좀 70대, 80대 고령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 제주 어떤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던 분이죠, 그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또 2세대, 3세대 넘어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1,500만 관광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단지 개발했다 이런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 현재 우리가 일단 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또 우리가 일단 현실은 인정하고 현실은 인정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개선을 하고 일단 뭔가 그 어떤 보완하는 쪽에서 미래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더 그 도민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과연 제주도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과거 그 회경이 아니고요. 미래 지향용으로 우리가 제주도함을 또 만들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우리 홍경철님 짧게 마무리 말씀. 도민들이 그 관광이 성장하면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또 제주도 환경이 매우 문제가 되면서 오버 투어리즘 얘기가 좀 최근 매우 제주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결국 그 양적 관광의 폐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어느 정도 제주도의 이 관광이라는 것들이 질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도 양을 관리하고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큰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사실 그 부분에서 지금 제2공항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2공항을 지어서 더 지금 양을 늘리겠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완전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은 지난 제주관광 50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그간의 관광 개발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과연 나아졌는지 환경 파괴와 난개발, 외국 자본 침투와 공동체 붕괴, 제주도함은 또한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